자, 그럼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삼국의 대외관계와 고구려의 대중국 전쟁입니다. 자, 삼국의 대외관계의 특징 보시면 삼국이 발전해 가던 시기의 중국은 분열기예요. 그래서 위초고 삼국 및 남북조의 분열기입니다. 자, 수당의 통일왕조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대의 세계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이 분열했을 때 중국의 분열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 고대 국가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중국이 통일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손보러 와서 이제 전쟁하는 거죠. 삼국시대 우리 민족은 주로 중국의 침략에 맞서서 항쟁합니다. 자, 고구려 대외관계에서 중국과 전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중국의 한군현과의 대립, 항쟁 속에 성장했고 마침내 이들을 축출하면서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자, 위기와 극복 보시면 자, 위나 전현 등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수도가 함락된다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중국의 분열 상태를 잘 이용해서 남북조와 위계관계를 각각 수립해요. 그래서 중국 세력이 뭡니까? 균형, 견제합니다. 중국 세력을 뭡니까? 견제다. 그래서 북조가 세지면 남쪽에 붙고요. 남조가 세지면 북조에 붙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자, 백제의 대외관계, 한군현과의 항쟁입니다. 역시 한강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한나라, 이 중국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성장합니다. 자, 해상활동입니다. 일찍부터 바다를 통하여 중국과 상업과 문화교류를 했는데 4세기 중엽에 요소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산둥 규슈입니다. 근초고왕 때 얘기죠. 자, 웅진천도 이후에는 주로 중국 남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남쪽에 있는 나라니까 중국 남조와 주로 교류를 합니다. 자, 왜?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자, 삼국 중에서 백제는 왜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국가건설 영향이다. 백제 유이민이 규슈 지방 등지에 진출,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기도 했고요. 자, 칠지도입니다. 자, 일본에 보관 중인 칠지도에서 근초고왕 때 보낸 걸로 추정하죠.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양국의 친교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왜군의 용. 자, 왜군을 불러들여 삼관이 뭡니까? 용병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이거는. 자, 백제와 왜는 일본은 가까운 관계였지만 전쟁에 끌어들이지는 않았다. 하면 틀려요. 불러들여서 이용했죠. 여기 써있습니다. 자,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국과 교섭이 신라가 직접 교섭할 능력이 안 돼요. 자, 처음엔 고구려, 그 다음엔 백제가 다리를 놔줘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 유역 확보 이후, 그래서 진흥왕 때죠. 강항성을 쌓고 서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했다. 그래서 6세기 때 와야지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한 거예요. 많이 늦습니다. 자, 다음에 삼국의 대외관계 이게 나와 있는데 4, 5, 6, 7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7세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가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 다음 고구려와 돌고리 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백제랑 왜는 일본이 가깝죠. 일본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축이야? 수직축입니다. 수직축. 그래서 삼국 통일 때 뭡니까? 국제관계는 뭡니까? 이 수직축. 그래서 수직축, 남북축이고요. 그 다음 수당과 신라가 손을 잡지. 수당과 신라가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수당과 신라가 수평축이죠. 그래서 통일기 때의 국제관계는 수직축 대 수평축의 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거리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다 되어 있는데 우선 대중국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국제정세 변화입니다. 중국의 통일, 6세기 말 남북조로 분열했던 중국이 수나라에 통일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대립이다. 방금 설명한 내용이죠. 한반도의 신라에 위험했던 고구려는 북쪽의 돌고을과 연결, 남쪽으로 백제외와 연결하는 연합세력. 이게 수직축입니다. 수는 이에 대항해서 신라와 연합했다. 이게 수평축이죠. 그래서 수직축과 수평축이 뭡니까? 이렇게 대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수전쟁입니다. 자, 원인 보시면 자, 돌고리 수에 의해서 뭡니까? 멸망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고구려는 영야왕 때에서 중국의 요소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한 건 누구예요? 고구려예요. 고구려입니다. 6세기 말이에요. 요소지방을 공격했다.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자, 과정 문제입니다. 수나라 1대 황제입니다. 고구려는 병력 규모의 열세였으나 요하를 굳게 지켜 이를 막아냈고요. 자, 다음입니까? 양제입니다. 문제의 아들인데요. 양제는 좀 폭군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황제죠. 자,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문제가 많은 황제가 양제입니다. 자, 양제는 뭡니까? 대규모 병력 동원. 양제는 113만 군대를 동원합니다. 현대가 되기 전에 뭡니까? 최대 규모의 전쟁이죠. 113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수륙 양면으로 침입했고요. 자, 요동성 전투에서 113만 수나라의 113만 군대. 여러분, 113만 군대면 여러분 그 당시 뭐 경부 고속도로만큼 뭐 넓은 길도 없을 거고 출진하면 뭡니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군대가 이동하는 거지. 출지에서 쭉 뭡니까? 나가는 데만 해도 뭡니까? 나가는 데만 해도 뭐 거의 달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침입해 오는데 우선 수의 대군을 뭡니까? 요동성에서 저지했다. 어떤 겁니까? 요동성. 자, 요동성이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요동성이 이렇게 있어요. 113만 군대가 뭡니까? 113만 군대가 에워싸지. 에워싼다 뭡니까? 요동성을 파상 공세를 합니다. 요동성을 때리는데 성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력이 많은 건 뭡니까? 장점이긴 한데 초반 러쉬.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거지. 초반에 러쉬가 안 뚫리면 어떻게 돼? 113만 군대 많이 먹고 많이 싸죠. 물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나라 북쪽 지역은 또 춥잖아. 전쟁이 길어지면 원정군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누가 초조해? 양자 초조한 거지. 자, 우중문으로 하여 뭡니까? 30만, 113만 군대 중에서 뭡니까? 정예병을 따로 해서 별도로 움직이는 부대예요. 자, 그래서 요동성은 포위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어떤 거야? 전쟁에 이기는 건 뭐야? 적의 수도. 그러니까 고구려.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선 적이 고구려지. 평양성을 함락시키면 뭐 하는 거야? 체크메이트지. 여러분, 장기를 둘 때도 뭡니까? 왕을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공격하여야 해. 수도를. 30만의 별동대가 뭡니까?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해서 여기를 깨뜨리면 우리가 이긴다 해서 공격하겠으라 뭡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적을 위한 다음에 살수해서 그걸 대파합니다. 30만의 별동대가 거의 몰살을 합니다. 몰살. 자, 이것이 결정적 승리, 이것이 살수대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뭡니까? 가장 크게 이긴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을지문덕시 나와있죠. 자, 여기 뭡니까? 삼국사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신기한 진약은 하늘이 칠다했고, 자, 오묘한 계획은 땅이 칠다했노라.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해서 뭡니까? 이 을지문덕이 이 시를 누구에게? 자,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라고 하죠. 비꼬는 거죠. 열받게. 자, 그 다음에 너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이런 내용은 뭐야? 뭐 얻은 게 많으면 적당히 만족해라. 이게 도교의 영향이다라는 식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도교 파트를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도교는 뭡니까? 전례의 증거가 뭐냐? 이런 것이 문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도교에서 도교 관련된 어떤 문화, 유산, 유물, 뭐 흔적들 이런 걸 물어볼 때 을지문덕의 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적당히 만족할 때 물러나라 뭐 이런 거죠. 자, 다음에 수는 침략 전쟁으로 뭡니까? 침략 전쟁으로 인한 국력 소모와 그 다음에 무리한 토목공사로 멸망합니다. 이 무리한 토목공사는 뭐예요? 대운하를 폈죠. 대운하. 그 다음에 당이 건국되었다라고 해서 한 줄 나와 있는데 수나라 붕괴. 그 다음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각지에 군웅할 거. 수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덩어리째 당나라 된 게 아니고요. 수나라가 붕괴한다 뭡니까? 각지의 군웅이 할 거에서 뭡니까? 다시 중국이 찢겨요. 중국이 뭡니까? 각지의 군벌로 찢기는데 뭡니까? 이걸 뭡니까? 삽시간의 통합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가 각 지방의 군웅을 빠른 시간 내에 다 때려잡고 당나라가 된 거예요. 이때면 당나라가 뭡니까? 뭐 약간 거품이 좀 있다고 하는데 당나라가 뭡니까? 각지의 군웅을 때려잡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이세민이다. 당태종입니다. 당고조의 둘째 아들이죠. 이세민이 뭡니까?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쪽에 뭡니까? 기록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여당전쟁. 당은 건국초에 유화정책을 취했다. 이세민이 둘째 아들이지. 형이 있어요. 이건성이라고. 이건성이 황제가 원래 되는데 이세민이 현무문의 변을 통해서 뭐야? 자기 형을 제거하고 동생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세민이 형제들을 제거한 다음에 이세민이 황제가 됩니다. 황제.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태종이죠. 이세민은 뭡니까? 그래서 평가가 좀 나뉘어요. 이세민은 훌륭한 황제임, 뛰어난 인재인 건 분명한데 자기 형을 죽였다거나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뭐 역사책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좀 썼다거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각지의 군웅할 거를 삽시간에 통합한 게 이세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형이나 동생의 공을 뭡니까? 자기 쪽으로 막 이게 좀 부풀렸다는 식의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형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세민이 유능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세민이 정권을 처음에 잡은 다음에 자, 동북아시아 방면으로 세력을 펼쳐옵니다. 자, 고구려 대왕, 고구려는 천리장성 축조를 폐쇄해요. 방어 체제를 확립하는 등 당의 침략에 대응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보자왕 6년에 완성한 성입니다. 북쪽의 부여성,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비사성입니다. 부여성에서 비사성, 이건 물어본 적 있습니다. 자, 연개소문, 여기에 이 천리장성의 관리 감독관입니다. 성곽 축조를 감독하면서 요동지방의 군사력을 정권을 잡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여기 빨간 라인이 아무래도 고구려 뭡니까? 고려가 만주가 고 땅이기 때문에 만주가 고려 땅이기 때문에 이 뭡니까? 천리장성 어디에 있어요? 만주 쪽에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 감독관으로 정권을 장악한 게 연개소문이다. 자, 여긴 파란 거. 이건 뒤에 배우는데요. 뒤에 파란 건 뭐야? 고려의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에서 도련포입니다.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래서 고구려 천리장성과 자, 고려의 천리장성. 고려 때 뭡니까? 영토가 축소되니까 천리장성이 한반도 안에 있어요. 이 부분 뭡니까? 자,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개소문이다. 천리장성 축조를 감독하면서 실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은 반대 세력을 제거합니다. 자,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대망지가 돼요. 왕을 갈아치웁니다. 영류왕을 갈아치우고 보자왕을 세운 다음 뭐 하는 거야? 본인이 왕 된 게 아니고요. 왕을 허수아비처럼 놓고 본인이 독재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이나 일본의 막부처럼 어떤 거야? 왕과 거기에 있는 귀족들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누가? 군인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고구려의 최고 재상이 대대로가 망리지인데 본인이 뭡니까? 이 망리지 앞에 대자를 붙여요. 대망리지를 설치한다면 뭡니까? 종신직이야, 그것도. 대망리지가 국정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망리지에서 대자를 붙여서 대망리지가 된 게 연개소문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사에서 대망리지가 뭐 했다 그러면 대부분 연개소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치입니다. 대외적으로 군인 의지, 당에 대해서 강경 정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왕도 갈아치우고 마지막 왕인 보자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본인이 대망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뭐야? 안치성 전투이다. 자, 당의 침략이다. 당의 태종이 직접 수십만 명의 군대 정예병입니다. 당태종의 정예병이고요. 이거 침략해서 요동의 여러 성을 공격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와요. 그래서 당의 군대는 요동성, 이건 뭡니까? 한 줄 나와 있는데 수나라의 113만 군대의 공격을 견딘 게 요성이죠. 요동성. 113만 군대가 요동성을 못 깨니까 별동대가 왔다가 져서 뭡니까? 살수해서 대패해서 수나라가 망한 거지. 그 요동성 깨요. 그 다음에 계모성, 비사성, 뭡니까? 파죽지세로 빼앗습니다. 태종이 뭡니까? 유능한 황제인 건 맞아요. 기존에 중국에서 뭡니까? 못 뺏었던 성을 뭡니까? 태종이 뺏은 거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안지성을 공격했다. 당군격퇴. 자, 안시성 군민이 합심해서 60여일간의 완강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정합니다. 전열을 정비한 뭡니까? 고구려가 뭡니까? 어떤 거야? 성을 포위할 때 뭡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뭡니까? 전열을 정비한 고구려 군대가 뭡니까? 성을 포위한 뭡니까? 성을 포위한 당나라 군들 또 뒤에서 때리는 거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죠. 뭐 무슨 토성을 쌓은 다음에 토성을 가지고 뭐 공방전을 벌이다가 토성이 붕괴해서 뭡니까? 당나라 군대가 깔렸다는 둥 어쩌다는 둥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당의 군대가 패해요. 이게 실제로 중국사에서도 엄청난 임팩트였나 봐요. 여러분, 뭐 고구려가 북방에 있는 왕조죠. 고구려가 뭡니까? 그래서 수나라, 수양제의 대군을 격파했다. 자, 또 뭡니까? 당태종. 굉장히 유명한 황제죠. 당태종을 격파했다. 당태종이 진 전투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진 거야. 안치성에서. 이게 여러분, 이게 이후에 북방의 유목민족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임팩트를 줬나 봐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려시대 뭡니까? 대몽 항쟁 하다가 나중에 항복하지. 항복할 때 누구에게? 쿠빌라이에게 항복해요. 이건 그때 얘기할 건데, 쿠빌라이에게 항복할 때 우리가 쿠빌라이가 뭐라 했냐면, 이게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쿠빌라이 정도의 지배자 정도 되면 역사를 알지. 그때
그때 쿠빌라이가 뭐라 했냐면 이 고려가 항복하니까 수양제와 당태종이 못 이긴 나라가 나에게 항복했다. 1000명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쿠빌라이가. 그러니까 수양제와 당태종이 못 이긴 나라가 고구려고 고구려 이후에 이어진 나라가 고려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구려가 고려 거의 같은 말이죠. 고구려에서 이름을 따서 고려니까 그래서 고려가 항복하니까 뭐야? 수양제와 당태종이 못 이긴 나라를 내가 이겼다는 거지. 이 쿠빌라이가 나중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 큰 영향을 줘요. 이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 이후 고구려는 당의 빈번한 침략을 물리쳐 당의 동북아시아 지배력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대중국전쟁의 의미다.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격퇴한 것은 수나라와 당나라 침략을 연달아 격퇴한 것은 고구려의 국가 보위뿐 아니라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수호했다. 만약에 고구려가 그냥 고구려가 뻥 뚫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백제나 신라가 못 막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당나라의 전략 수정입니다. 전공법 정면 대결로 보다 고구려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당나라가 뭡니까? 이게 전략 수정하는 거 어떠고요? 러시아 갔더니 고구려가 계속 막아내지. 그래서 나중에 전략 수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 삼국 통일로 이어지는 건 어떤 겁니까? 밑에 고구려의 동맹국인 백제를 멸망시키고 위아래로 때리자는 거지. 위아래로. 결국 그 전략이 먹힌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백제 고구려 멸망과 부운동, 그 다음에 삼국 통일은 뭡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